다시 쉬고 왔습니다. 갑자일주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프닝이 좀 길어서 그 갑자가 대운에 왔을 때, 세운에 왔을 때 혹은 뭐 다른 주에 있을 때까지는 얘기를 못했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추가 사연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럼 뭐 묻지 말고 그냥. 제가 너무 소심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일주가 이제 일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대운, 세운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의 뭐 일주에 따라서 갑자가 어떤 의미일지 다르기는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미 아까 갑자 일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갑자 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갑자라는 그렇죠. 간지 자체에 네. 대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일주에 오게 되면 그 간지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진다는 것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월주나 시주에 왔을 때도 사실은 동일한 어떤 그 갑자의 의미가 저는 적용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연주의 경우는 좀 사실은 좀 희미해지겠죠. 왜냐하면 그 같은 해 태어난 사람들은 뭐 다 똑같은 뜻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연주를 제외한 저는 월주나 시주의 경우에도 갑자의 그 기운은 여전히 통용된다. 특히 이제 시주의 갑자가 놓여지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도화적 성격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 시주의 그 시주 자체가 도화가 이제 그냥 음욕을 가장 강하게 발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 재밌는 게요. 인류의 어떤 뭐랄까 성생활의 새로운 질서를 바꾼 그 사드. 예. 네. 성생활의 새로운 짓을 사드가 바꿨다고요? 사드 그거 말고 그 사드. 왜 전 몰라요? 예. 예, 그 S와? S와 M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드 메조히즘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드가 이제 사람이거든요. 너무 어려운 근데 분야군요. 그 분의 사주가 무술일주, 개강일주의 갑자시예요. 아, 그분 사주가 남아 있군요. 예, 무술일주의 그 갑자시입니다. 예. 무술일주의 갑자식. 예. 그러니까 또 이 자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나왔죠. 일주 술토랑 암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화가 굉장히 강한 일주랑 암합을 하고 있으므로 정말 그쪽에서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신기원을 만드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재밌다. 예, 그 실제로 저는 이 아까 우리 말하는 그 갑자의 특징이 일주만큼이나 진짜 선명하게 발휘되는 것은요 월주입니다. 월주에 갑자가 놓이게 되면 이제 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상을 향한 정의로움의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람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시장이 월주가 갑자 월주입니다. 벌써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갑자가 월주에 그 속하고 특히 이제 신약하게 되면 이제 신강보다는 신약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분야에서 독보적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굉장히 강한 힘이 되는데 최진실, 그 최진실가 이제 월주의 갑자일주 월주고요. 그다음에 한국 명리학계에서도 가장 그 높은 오랫동안 그 존경을 받았던 도계 박재환 선생, 90이 넘도록 이렇게 정말 명리학의 어떤 진정한 어떤 그 의미를 삶에 실천하신 분이죠. 박재환 선생도 월주가 갑자요. 또 이렇게 그 창비 논술 주간이면서 저희 아주 친한 후배이기도 한 그 한신대 사역과 교수인 김종엽 주간도 월주가 갑자일주. 인데요. 실제로 그 아티스트나 혹은 또 그런 진보적 지식인 혹은 NGO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신약하고 그 월주의 갑자일주인 친구들이 허다합니다. 되게 아무래도 신기하네요. 이제 뭔가를 이렇게 다 가장 근원적인 지점에서 검토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그런 가장 그
가장 순결한 지점으로 네. 놓고 싶어하는 열망 어떤 그런 걸 이제 가졌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신약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자수가 공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멘탈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뭔가 이제 그 균형이 심각하게 파괴되면 이제 가령 뭐 자살이라든가 네.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선택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힘이 되기도 하죠. 뭔가 들어보면 갑자일주는 약간 어떤 조직이나 단체 리더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선두주자. 성향이나 아까 막 냉정한 점이나 아무래도 첫머리니까 더 그런 의미도 강한 것 같고요. 원래 제가 일전에 어떤 저기 뭐죠? 메텐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네. 갑을 관계를 새롭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네네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네네. 그걸 이제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임금과 신하 그러면 이제 군주적인 이제 시대에서는 갑이 분명히 임금이 맞죠. 예. 그리고 을들은 이제 신하가 맞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임금과 신하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을 이제 새롭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갑을 이제 저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저는 지금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경쟁하고 이러는 관계는 을과 을들의 관계의 싸움이고 예. 거기에 이긴 을이 갑을 점유하는 회사의 대표가 되거나 예. 그래서 자기가 마치 갑이 된 것처럼 행동하니까 같은 을들끼리 억울한 거거든요. 잠깐 그 자리를 가져갔을 것뿐인데 그래서 이제 갑을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머릿속에 좀 요즘엔 정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타지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월에 이제 갑이 갑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회적 자리잖아요. 월이라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자리의 영향력을 좀 많이 받는 사람으로 좀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또 대운에서 오면 사회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이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이 사람을 뭐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시기와 질투, 공격과 모함을 네, 많이 당할 모함들 수밖에 많이 없는 당하고. 또 그래서 갑을 또 원래 관청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관청, 관공서 아니면 큰 조직, 큰 시스템. 네.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자신이 갑자일주가 아니고 뭐 시나 월에 있다면 네. 그 시나 월을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어떤 큰 시스템에서 나를 필요로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저는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일주하고는 상관없이 뭐 월에 이제 뭐 갑자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일주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큰 권력이나 세력을 기대거나 예. 아니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뭔가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 뭐 이렇게 저는 좀 많이 분류를 하기도 하고 또 대운에서 그런 게 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기운이 그 좋은 기운일지 좀 피해가야 될 그렇죠. 기운일지는 예, 그게 이제 일주에 따라서 뭐 신강하냐 신약하냐 일주가 어떤 기운이냐에 따라서 좀 대체로 다른데 예. 보통 이제 뭐 일주가 신약한데 뭐 갑자의 월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신약도 뭐 일주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을목 일주인데 신약하다 그러면 간목이 너무 도움이 되겠죠. 예. 예, 네네. 간목이. 근데 이제 뭐 간목이 귀신이야. 뭐 무토일주인데 신약하다 그러면 간목이라는 건 나한테 되게 해가 되는 이제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저는 어떤 갑자 그러면 네. 가장 시스템의 그 기본이 되는 근원적인 시스템 있죠. 예. 원리 원칙 아주 토대가 되는 그런 거라고 좀 보고 싶거든요. 예.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갑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갑자기 주가마님께 네. 역할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제가 항상 그 방송 올릴 때마다 제목이 가장 힘들거든요. 네. 예, 갑자일주를 한 문장으로 예. 정리해 주시죠. 네. 야동의 삶. 뭐라고요? 억압된 성력. 나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성욕왕 갑자. 갑자의 밤은 뭐라고요? 갑자의 밤은 쩐다.
좀 오늘 안으로 정리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하다 보면 뭐 또 생각이 나겠죠. 네, 이렇게 저희가 갑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그 갑자 일주 분들이 2개의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순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죽돌님. 네, 줌터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양력 86년 5월 20일 진시생 남자분이시고요. 병인년 개사월 갑자인 무진씨입니다. 2018 무진년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제 새로운 출발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 작년 여름 고민이 많아 지산 선생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작년 여름. 네. 저도 한번 찾아뵀던 것 같은데. 상담 때 기억에 남았던 말씀은 명식에 금이 없어 그런 것인지 맺고 끊음을 명확하게 하라. 시작한 일이 있으면 힘들어도 끝은 봐라 였습니다. 저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한다면 어린 시절에는 말을 심하게 안 듣는 편이었습니다. 청개구리, 고집불통, 트러블 메이커. 원하는 것은 해야 직성이 풀렸고 수틀리면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림과 만들기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옷가게에 손님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그려 선물을 주곤 했었습니다. 대단한데요? 유치원 때는 만화책의 주인공을 그려 친구들에 팔기도 했고 그림으로 상도 많이 받았고 레고나 오토바이를 만드는 것도 남들보다 잘 만드는 편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곤 했었습니다. 청소년까지는 제주도에 살았습니다. 공부는 반에서 2, 3등 정도 했었습니다. 공부에 요령도 없었고 재미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대학 가기 위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꾸역꾸역 하는 정도? 그래도 2, 3등이란 말이에요. 중2 때는 자랑이고 약간 재수 없어. 중2 때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부정적인 역할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두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냥 나는 두 분께 언제나 한결같은 아들이 되도록 하자는 나름 의젓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일주의 모습이네요. 네. 긍정적인. 네. 이혼 후에는 어머니와 살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머니가 저의 모든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네. 아버지는 벌이가 좋지 않으셨었고 이혼을 하게 된 계기가 자신의 무능력함과 잘못 아버님의 무능력함으로 인한 부부 갈등이 어쩌다 보니 아버지의 외도로 이어짐이라고 자책하시는 편이셔서 지금까지도 혼자 섬처럼 살고 계십니다. 누나가 있으나 누나는 아버지를 좀 원망하는 편인데요. 하지만 저와는 연락하고 학생 때는 자주 만나 영화를 보고 밥도 먹고 친구처럼 지냈었습니다. 대학은 05학번으로 건대 건축학과를 다니다 자퇴를 하고 06학번 고대 건축학과로 수능을 다시 보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학연 지연이 싫은 요즘 왜 굳이 학벌에 집착을 하였는지. 그러다 2009년 기축년 군대를 졸업하고부터가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제 전공인 건축이 너무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공부가 즐거웠습니다. 자기 전 엎드려서까지 풀리지 않는 평면을 풀어보려고 고민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건축 레퍼런스를 보고 삶의 거의 모든 것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인생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것은 정말 행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아하다 보니 평소 낯을 가리고 자신감도 부족한 편인데 건축과 관련된 활동에서는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2014년에는 해외 공모전에 2등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만큼 성과도 생기고 있는 요즘입니다. 현재 저는 정말 유명한 작가의 아틀리에에서 설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연이 아니라 좀 약간 자랑 같은데요. 갑자일주가 저 식상이 네. 잘 떠 있으니까 뭐 고민할 게 없는데 자랑할 일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 일단 뭐 마저 네. 읽어주시죠. 내 고민을 말하고 싶어. 전 딴지일보에 다니는데 제주도가 아닌 어떤 섬에 건축물 감리를 하고 있고 한 주의 반은 서울, 나머지 반은 그 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섬의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점이 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인데 그 시점에 회사를 퇴사하고 혼자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첫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 중입니다. 제주도의 적정한 땅을 어머니와 함께 찾고 그 건물에 어머니의 작은 전복 죽집, 찻집, 그리고 2-3개 정도의 객실과
어머니의 집으로 구성된 건축물을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규모가 큰데요. 네. 부럽다. 3년 전부터 어머니와 이야기를 시작하여 지금은 어머니께서 본격적으로 땅을 찾고 계신 단계입니다. 프로젝트 과정의 일부로 올해 2월에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건축물 견학을 이유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18년 하반기이면 착공이 시작되도록 대략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고 어머니의 노후 준비가 되고 저의 앞으로의 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첫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인생에? 난 지금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아니, 이 그냥 사연을 갑자일주라서 처음 읽었을 때 질문이 어딨지?라고 했는데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면 새로운 출발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조언을 요청하셨어요. 네. 뭐 어쨌든 나쁜 게 나올 걸 기대하고 마지막 문단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추가로 특수관계 여자친구분에 대한 내용을 좀 남겨주셨네요. 아마 플란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2010년부터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2018년 1월 27일 결혼할 예정입니다. 여자친구랑의 관계는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더 앞건이야. 서로를 많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예. 한 가지 문제는 문제 있다 문제. 네, 네. 제가 싸우면 보통 지는 편이 아닌데 여자친구한테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넘어가. 선생님 인상 썼어. 몇 년 동안이나 이겨보려고 했지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어서 그냥 지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욱할 때마다 싸우게 되지만 결국 제가 사과하고 그렇게 싸움이 끝납니다. 그래도 자존심을 약간 줬고 지기로 마음먹은 순간 어른이 되는 느낌도 들고 때론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끝인가요? 네, 끝이네요. 저는 약간 이걸 읽으면서 아니, 제 원빈이 네. 제 얼굴에 여드름이 났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면도를 했어요. 예. 면도를 해야 할까. 근데 아니 이분이 저한테 네. 보러 제 사무실을 어떻게 알고 오셨었나 보네요. 3번이나 예. 가셨다고. 3번이나요? 네, 근데 뭐 왜 기억이 안 나지? 여자친구 때문에도 한번 가시고 뭐 때문에도 예. 한번 가시고. 근데 여기는 3번이라고 안 써 있던데. 제가 다 잘라내서 예. 그렇고요.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봤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이거 완전 이거 남자의 로망인데 네. 이 모든 것이. 막 음. 건축 막 해서 자기 집 짓고 막. 네, 맞아요. 이렇게. 참고로 근데, 좀 네. 말씀드리면 엄마 얘기가 많이 나와서 네. 어머님 사주가 기해년, 네. 무진월, 네. 병술일. 근데 시간은 모르세요. 병일간인데 토가 많으시네. 이제 뭐 어머님이 이제 그 관이 이제 저쪽에 좀 뭐 고립돼 있어서 네, 남편 보기에 좀 없으신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더군다나 일지하고 월하고 이제 충돌을 하고 그다음에 저 많은 식상들이 네. 관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빠하고의 어떤 관계성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중턴님과 어머님과의 관계는 또 그러게요. 진짜 그 딸과 엄마보다 훨씬 더 네. 유대감이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도 같이 하시고. 아까 강한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갑자일주기 때문에 네. 이제 일지에 그 인성. 처자리잖아요. 네, 인성이 네. 어머니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서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걸 믿고 그걸 믿고 희망. 이런 소시민들은 분명히 단점이 있을 거야. 예. 참더 하여튼 생각하는 너무 잘났잖아요. 죄송합니다. 나도 내 자식이 그래서 건물 지어주면 좋겠다. 한 가지만 이제 뭐 말씀드리면 뭐 명식에 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맺고 끊음을 명확하게 네네. 하라. 시작한 일이 있으면 힘들어도 끝을 봐라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다고 하는데 네. 이제 이사주는 어쨌든 그 여름에 들어가서 네. 태어난 그리고 갑에 해당하는 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있으면 결실을 좀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결실에 해당하는 사주에 이제 금이 부족하고 또 금은 나무에 맺힌 열매로 보기도 하지만 땅에 있는 돌들도 사실은 그 금으로 저는 이제 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이제 돌들이 있어야 큰 나무가 뿌리를 아주 더 완벽하게 헤어 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결실과 어떤 뿌리를 이제 이렇게 탁 내릴 때 거기에 뿌리를 내렸으면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야지 뭐 자꾸 뭐 이쪽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옮겨서 자꾸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꽃이 필 때 꽃이 못 피고 열매가 맺을 때 열매가 못 맺히는 이제 형국이 되는데 이분은 이제 26세 이후로 병신 정유 이렇게 이제 밑으로 이제 금운이 왔거든요. 네, 가을로 뭐 이미 가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나이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시작을 했으면 그걸로 끝을 계속 봐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흐름을 보니까. 독립도 준비하고 계시고 뭐, 이미 시작되셨다고. 예, 땅을 보러 다니신다고. 예, 대학도 뭐 옮기긴 하셨지만 분야를 같은 분야로 또 이렇게 전공은 가셨고. 같은 거죠. 그것도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네, 잘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사실 이분의 명식은요, 뭐 좀 더 따질 것 없이 참 최근에 본 명식들 중에서는 네. 참 뭐랄까 반듯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요, 네. 모든 천간의 네 글자와 지지의 네 글자가 네. 모두 통근하거나 투간해 있어요. 네. 통근과 투간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통근은 자기 이제 아는 척 하는데. 천간의 글자가 뭔가 통했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예, 예. 천간의 글자가 지지에 뿌리를 내는 경우를 네. 말합니다. 자, 간목 같은 경우는요, 임목에 갑이 있죠. 지장간에? 예, 지장간에 갑이 있으니까 이제 이 뿌리를 내렸죠. 개수는 자수의 자중 개수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네. 무토는 진중 무토의 뿌리를 내렸고요. 병화는 사중 병화의 뿌리를 내렸어요. 전부 네. 정기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뭐 아주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 땅에 가서 그대로 꽂힌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제 식으로는 이제 뭐 저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 따라 드러나도 난로를 팔 수 있는 겁니다. 난로를 판다고요? 예. 핫팩도 아니고. 막 찜질방 만들어. 어디에 오층짜리 가서도 찜질방. 막 이거 하면 뭐 정력이 세진다 이러면 이 난로를 떼면 정력이 세진다 이래가지고 또 예, 북극 가서 냉장고 팔고. 사우디 사우나, 알래스카 냉장고. 멋있다. 이 그만큼 이제 또 마찬가지 지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네. 지지의 글자들이 전부 천간에 다 통근을 했으니까 다 했으니 네. 이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이제 그 미래나 방향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어떤 딱 결정을 내려고 학교는 바꿀 수 있어요. 왜? 학자니까. 네. 이 체면 뭔가 이 자신을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과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과는 가고 싶은 대학의 점수가 높아서 못 갈 때 과를 선택할 것이냐 학교를 선택할 네, 것이냐.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선택하거든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네. 점수 맞춰서 대부분의, 학교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상 명식상으로 보면 자기의 기운이 천간과 지지의 기운이 확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운이 이 아류에로 이상과 현실의 기운이 잘 조화를 맞추면 당연히 자기의 꿈을 쫓아야죠. 네. 자기의 거처를 쫓을 게 아니라 자기의 부드질 레테르를 쫓을 게 아니라 꿈을 쫓아야 되는데 그 기운이 약하면 네. 빛나는 거죽을 껍데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딴지보랑 거대한 명예에 휩쓸려서 근데 영향받지 말아주세요. 있잖아. 우리 신산부터 이제 좀 빼야 될 것 같아. 아니 왜 그냥 이제 엄청난 안 명예. 봐도 될 거고 얘도 네. 먹고 살아야죠. 도시락 제가 싸와요. 아내가 싸우면서 같이 살까? 그래서 일단 굉장히 놀라운 힘을 가진 명식인데 일주는 갑자예요. 네. 그러니 정말 끝났네, 뭐. 이 흔들림 없는 힘인데 저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힘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래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사실 자기 확신의 기운이 네. 조금 좀 지나치다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이 자수 정인이 네. 월간 개수에 투간한 것이
이 너무 강하게 지배합니다. 네. 투머치라는 거죠. 게다가 식신도 이제 근데 다행성은 식신도 이렇게 투간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간신히 조화를 맞추어서 이렇게 견제를 좀 하면서. 견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단 그 이명식의 특징의 핵심이 이제 이 통근과 투간이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또 이제 이 갑자일주라는 이 차원에서 본다면 네. 지금 금의 기운이 아까 네. 굉장히 모질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명식의 좀 정확한 용신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애매하죠.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시지 진토의 문제 네. 때문인데 네. 이 시지 진토 때문에 간목이 굉장히 너무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이런 이제 참 뭐랄까 참 자신감으로 표출되는 것은 네. 좋은데 이 목의 특징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예상한 것만큼이나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 시작은 유시무종, 시작은 있으되 끝은 없을 가능성으로 흐를. 그런 가능성이 좀 갑자기 커졌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산상은 이명식의 용신을 뭐로 잡고 싶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굳이 뭐 예. 이렇게 용신이라고 해서 뭐 목이다, 화다, 수다, 뭐 토다 이렇게 이사주는 구별하기가 좀 예, 정말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양념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좀 어떤 느낌이냐면 차로 치면 뭐 충분히 달려갈 수 있고 다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옵션을 뭘 붙일 거냐 정도의 이제 느낌이거든요. 옵션을 뭘 더 강화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사주를 이제 보고 판단을 내린 게 뭐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결과만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금으로 매짐을 명확하게 해서 금이 있으면 전체의 이제 사주의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금 기운이 이제 좀 운영이 됐을 때 흐름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참 어린 나이에도 어린 나이 부모가 이혼했을 때는 사실은 남자 모두 사실 많은 시선에 네. 타격을 입습니다. 네. 근데 이 정말 이 통건하고 투간하는 강력한 인성이 그걸 제지를 한 거거든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져서는 안 된다. 네. 이는 한편으로 굉장히 대견한 기운이긴 하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좀 무서운 힘이기도 합니다. 부산에서는 이런 보통 아가 정이 없네. 예, 그런 겁니다. 예. 인간미가 없네. 예.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관은 한신으로 두고 그러니까 한신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획득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저는 무토를 용신으로 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토가 좀 이 화의 기운을 빨아들이면서 동시에 이 강력한 이제 자진 합수까지 하기 때문에 이 개수와 자수의 힘을 적절하게 제어시키면 훨씬 빛나겠다. 그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제 화토로 이 사람이 지금 계속 60대까지 흐르기 때문에 이 대운상의 흐름도 사실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좋아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무토 편지를 용신으로 잡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좀 더 자신의 삶의 범위를 넓혀라. 넓히는 거. 네트워킹을 좀 더 넓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발 아래도 내려다 봐야 한다. 예, 세상에 이제 이른바 봉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 봉사, 기부, 기여 이런 것들을 좀 더 한다면 훨씬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간 자체가 풍요롭고 이른바 단단하기만 한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단단하면서
이렇게 풍요로워야 사실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편재의 기운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근데 이 편재 기운을 많이 쓴다는 것은 바람을 피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여자친구하고의 명식을 보면 참 슬그머니 네. 웃음이 나오는데 네. 단적으로 하면 이분은 절대 여자친구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여자친구분 사주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정묘년, 정미월, 기축일, 을축. 일축시. 예. 근데 다 예. 음토예요. 예, 음토이고 네. 다음에 일단 일주가 기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이 축축미묘로 이제 이 지지가 깔려 있는데 일간끼리의 관계를 보면 각기합을 하고 자축합을 하거든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붙어봐야 결론은 이런 게 좀 막 말싸움을 하는데 막 상대편의 입장을 자기가 어느 막 얘기하고 있는 뭐지 도대체 말하면 말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단 말이야. 나는 나쁜 놈이잖아. 울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근데 참 이분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 결국은 언제든지 보면 여자친구 얘기가 옳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쓰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경우야말로 여친의 얘기를 듣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다 대고 근데 이분은 싸우려면 크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한테도 싸움- 지지 않아. 누구한테 지지 않아요. 싸움의 시작도 보면 제가 욱할 때마다 싸우게 되지만 결국 제가 사과하고 그렇게 끝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좀 어른이 된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굳이 안 싸우고도 어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막 여자친구 말은 그냥 진리다. 내가 저항해 봐야 그냥 뭐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기축일주들은 절대 자기의 특수관계인을 손해보게 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시집까지 축토를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경우를 순식간에 깊이 있게 이렇게 판단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되면 짱이다. 그래서 이런 지금 보면 우리 중터님은 천간에 갑 좋다는 건 다 있거든요. 갑목, 병화부터 전부 다 뽐내는 힘입니다. 전부 다 내가 왕이야라는 힘이거든요. 이것을 이 기축이 쫙 깔아쳐 주는 겁니다. 중화를 쫙 그야말로 이루는 힘이기 때문에 그냥 여친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이 갑자일주의 남자들의 모처 모처 간의 갈등, 자기 엄마와 처와의 이제. 근데 아까 얼핏 시지는 없었지만 모친의 사주를 들어보니 그분도 토가 왕성한데, 병활주, 또 병하고 지지 않고. 근데 이 여친님하고 붙으면 굉장히 이게 만만치 않을 이게 생각은 이 토와 토가 부딪히게 되면 이거는 이제 조금 굉장히 고수들의 싸움이 돼요. 처음에 태어나고 그렇게 저기를 내려보지 않습니다. 다 서로 막 이렇게 한다 하지만 이제 한번 붙으면 굉장히 장렬해지는 되게 거거든요. 왠지 준터님 모르게 신경전이 있을 것 같은. 준터님 잘 몰라. 잘 지내는 줄 알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리고 아마 이 여친님도 만약에 혹시 제 나중에 시어머니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약한 소리를 절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그 관계를 사실은 잘 살펴서 여우같이 잘 살펴서 이 양간일 남자들은 그런 걸 잘 살피지 못합니다. 그냥 띄엄띄엄 보고 넘어가요. 그냥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둘이서 이렇게 미묘한 신경전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것처럼 마누라가 막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막 그래 그러면 와 우리도 그냥 고부간의 사이가 좀 좋나 보다 뭐 고부 갈등이 몇 말이냐 뭐 TV 안에만 있나 보다 막 이런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정말 수의 해안이 필요하다. 수의 해안을 보고 미리
문제가 될 것들은 사전에 중간에서 잘 정리하는 어떤 그런 그 지혜가 왜 자기 그 준트님은 수목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토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관장할 수 있어요. 관장할 힘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만 좀 신경 쓰신다면 뭐 아주 뭐 저 주는 거지. 뭐 그 사실 실제로 뭐 이렇게 깨갱은 아닌 거네요. 예, 저- 통제를 하려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하고 기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갑기합하고 그다음에 자축합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갑기합해서 토의 성분으로 화하는 거죠. 자축해서 다시 또 토의 성분으로 하니까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싸움이 붙어도 당연히 이쪽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로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은 토론하는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갑자 일주 분들이 뭐 다른 어떤 명식을 가지고 있든 기축 일주랑 만났을 때는 네. 좀 요런 게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또 예. 저희가 학습을 할 수도 예, 있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이제 갑자일주 분들이 네. 보면 이제 기축 이렇게 되면 네. 우리가 60갑자 중에 영원한 1등은 없잖아요. 네네네. 분명히 그게 상생관계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두들겨 부셔서 깨버리는 일주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네. 갑자면 네네. 이제 경호 뭐 이렇게 된다. 네. 경호일주 사람이다. 그러면 천충지충하니까. 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위 아래 이제 합이에요. 다 합인데 네. 토로서 화해버리니까 네. 싸울 때 이쪽에 말이 맞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이제 좀 결론으로 다다를 수 있거든요. 네, 갑자 일주 여러분들, 기축 일주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네. 근데 여친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여친이 이제 흔히만 하는 그 화계 문창인데요. 네. 화계를 까누의 문창을 연주해 갖고 있는 분이라서 굉장히 총명한 사람일 가능성이 머리가- 있습니다. 아. 아니 뭐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도 잘 평관이- 만나셨어. 그리고 평관이 투출했기 때문에 네. 머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굉장히 총명해서 이 자기의 그 입맛대로 요리되지 않으면 참지 못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남편이 되었든 자식이 됐든 시어머니가 되었든 친정 식구가 되었든 좀 그런 그게 다 극심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이 목평관을 갖다가 엄청나게 써야 되거든요. 속도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분이 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 혹은 그렇게 해서 좀 오히려 사회적으로 자신의 이 그 어떤 명예와 또 실질적인 활동으로 인한 성과들을 얻어내는 것을 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식상의 대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네. 너무 여자분의 이 대운의 흐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집안에 있게 되면 재앙을 만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외조를 하시라. 그리고 막 집안에 있으려고 하면 밖으로 내보내라. 바깥으로 가지 마. 날 내조 같은 거 하지 마. 네, 요건 줌터님 여친분의 약간의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줌터님이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질문이 네.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발하기로 결정을 해서 응원해달라는 얘기시잖아요. 네, 줌터님 화이팅! 제주도에 전복 좀 먹으러 가겠습니다. 뭐 방도 3개 정도 있다고 하니까 게스트하우스나 뭐 이렇게 펜션 같은 것도 네. 하실 것 같은데 네. 한번 놀러 가죠. 네. 돈 많니 너? 아니 저희 광고 들어오면 광고주 여러분 펜션 광고 저희한테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소박하게 이 좌파명리 건물 하나 지어주시는 걸로. 네? 네, 줌터님 사연은 여기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갑자일주 추가 댓글인데요. 이분 사연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근데 줄인다고 제가 앞에 내용을 좀 줄여왔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죽돌림이 사연을 좀 읽어주실 건데 앞에 제가 요약했던 사연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닉네임이 초장끝발 개끝발 님이시고요. 이제 사연다운 사연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강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네. 근데 이 받침이 티귿도 아니고요. 네. 시옷입니다. 네. 네. 양력 87년 3월 16일 신시생 남자분이시고요. 정묘년 계묘월 갑자일 임신시입니다. 31살 30대 초반이신데요. 20대의 절반을 의대를 목표로 수능 공부를 하는데 보냈다고 합니다. 고3 때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2006년 당당히 재수를 했는데 재수학원도 한두 달 다니다 나오고 혼자 독서실을 다니다가 또 공부가 안 돼서 도서관으로 옮겼었는데 결국 재수 후반기에 공부를 손에서 놓았고 그해 본 수능 성적도 고3 때와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당연히 반대를 하셨는데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삼수에 도전을 했고요. 근데 그 삼수 역시도 초반에는 열심히 했으나 중반쯤 이대로는 서울대는커녕 인서울도 힘들겠다 판단해서 군대를 가서 일단 기초를 좀 다지자라고 생각하고 재수학원을 때려치고 군입대를 합니다. 짬이 차가면서 틈틈이 수능 공부를 했고 주위에서 열심히 한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보람차게 살았던 것 같다고 하는데요. 말년휴가 나와서 2009년 수능을 받고 당연히 의대를 가기에는 한참 모자란 성적이긴 했지만 이전보다 조금씩 올랐다고는 하세요. 그리고 전역 후에 다시 재수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투입하는 공부량에 비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또 학원을 그만두고 2010년 수능은 응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2011년, 12년에는 이제 주말에 알바를 하고 평일에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를 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중도 포기 없이 완주를 했기는 했고요. 하지만 이때도 역시 의대 가기에는 성적이 부족했다고 하십니다. 정말 의사라는 그 네, 지금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그리고 부족했으니까 계속 도전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에 또 수능을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6개월 만에 또다시 포기를 했고 처음 의대 입학을 계획했을 때는 뭐 한 2013년쯤 27살 입학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던 거였는데 이 계획을 벗어나서 이걸 하려니까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공부를 끝까지 못하고 뭔가 또 이거밖에 한 게 없으니까 딴 거 못하고 마지못해서 또 공부하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2013년 수능 포기하고 6월 이후부터 극단적인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2013년 말쯤에 다시 14년 수능을 준비하게 됩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다고 하세요. 이때도 역시 주말에는 알바, 평일에는 공부하면서 보람 있고 내가 뭐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고 성적이 잘 나오건 못 나오건 그냥 즐거운 생활을 하시긴 하셨대요. 근데 역시 이제 14년에도 의대 가기엔 부족한 성적을 받았고 다시 고민이 시작됐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때 고민은 또 29살에는 입학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30대 이제 입학을 하려고 하니까 좀 내면에 거부감이 들었다고 하세요. 근데 또 여전히 또 악순환인 거죠. 또 다른 할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나마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가장 잘 아는 공부가 수능이기에 되게 습관적으로 공부를 이어갔던 것 같다고 하세요. 이제 2015년 6월에 결국 이제 이렇게 고민하다가 포기를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이제 6월까지 한 2년간 한 달에 한 번 집 밖에 나갈까 말까 하는 두문불출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2년간에 내가 계속 살아가야 할까? 나는 이제 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나? 죽는다면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등등 어두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읽은 책은 수능책이 아니고 그 수능 쪽을 제외한 다른 옵션들을 좀 찾아보려고 수능과 거리가 먼 책들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겠다는 목표로 격주로 문학과 비문학을 번갈아 가면서 읽으셨고 그 책들 중에 이제 강원 선생님 책도 있었다고 하세요. 지금 이제 31살인데 현재는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이 일을 물려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시고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도와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뒤부터는 사연을 죽돌님이 좀 읽어주시죠. 네. 지금까지 6번의 수능을 보면서 단 한 번도 대학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만하게도 의대나 서울대가 아니고서는 늦은 나이에 대학을 가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대는 졸업하면 면허를 바탕으로 어쨌건 수입이 주어지고 서울대는 학비도 저렴하고 장학금도 많고 간판을 바탕으로 과외 등 학업 중에 부수입도 얻을 수 있다 생각했고 그래서 의대나 서울대를 가지 못하느니 아예 고졸로 남아있는 게 낫다 싶어서 다른 학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31살이 되기까지 6번의 수능 05년, 06년, 09년, 11년, 12년, 14년 이후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가 거듭되는 동안 자격지심에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고 현재 저의 휴대전화에는 가족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시절 좋아했던 여자분도 있었지만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만난다는 게 자신 없어 모태솔로의 성경험도 없습니다. 적다 보니 참 한심한 삶을 살아왔네요. 대학에 목매다 20대를 허비해버려서 그런지 언론이나 인터넷에 대학 관련 얘기가 나오면 주눅이 듭니다. 아직도 대학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의 여건이 따라주지 않네요.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올해는 물 건너갔고 내년이나 돼야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랑 거리가 먼 사주라면 그냥 두 분 선생님이 보시기에 저의 성향과 알맞는 학과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 사주에서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그냥 저의 전문적인 분야를 세우고 싶은 욕망이 강합니다. 뭔가 나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을 하나 그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나의 동심원 안을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벌이는 넉넉치 않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애인도 있고 무난하게 결혼해서 아이도 갖는 밖에서 봤을 때 평화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을 꾸리는 것과 외롭고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만의 전문성을 세워 다른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권위를 갖는 삶을 택하라고 하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후자를 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마지막에 뭔가 되게 인상 깊네요. 그냥 결혼해서 아이 갖고 막 그런 거보다는 네. 외롭고 힘들어도 자기만의 전문성을 갖는 네. 그런 삶이 좋다. 네. 어떤가요? 저는 정말 이 사연을 지금 줄이면서도 네. 너무 저 이렇게 저희가 A4 한두 장에 담았지만 네. 이게 몇 년의 세월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한 길만 가셨는데 아직까지 사실 뭔가 이렇게 내놓을 만한 성과는 없으시고 아직 그렇다고 포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네,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추가된 사연에 보면 뭐 댓글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사주도 좀 보셨어요. 뭐 스님이 봐주시기도 하고 네. 어머님이 좀 보러 가시기도 하고 길 가다 보시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뭐 의대와 이렇게 되게 뭐 깊은 인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도 사주를 오랜 기간 상담을 하지만 네. 특별하게 이 사주가 의사가 된다. 네네. 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그쵸. 사주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감히.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뭐 의사도 뭐 너무나 이제 세분화돼서 뭐 치과 의사도 있고 또 안과 의사도 있고 뭐 피부과도 있고 뭐 한의도 있고 성형외과 뭐 또 정말 긴급을 요하는 뭐 그런 응급 의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사라는 어떤 직업적 테두리에서 딱 한계를 정해서 이런 유형의 사주는 의사가 된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뭐 어떤 스님이 의사 사주는 뭐 살인자의 사주와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좀 죄송하지만 욕 좀 한마디 하면 그건 내 소리를 제가 좀 욕을 좀 하고 그거는 이제 활인업이잖아요. 살인업이 아니잖아요. 의사가 왜 살인자의 사주입니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는 얘기인 것 같고요. 헛소리구나. 왜냐면 아니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인데 그걸 어떻게 살인자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의 삶이라는 걸 백지장의 차이다. 같은 칼을 들어도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의미에서 좀 다르게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차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면 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살인자는 살인자인 것뿐이지. 그게 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그 이분이 지금 사연을 쭉 저는 읽어보니까 네. 어떤 그 사주의 형태가 고스란히 이분이 하는 얘기에서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사주에 재가 없잖아요. 네. 재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활동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20대 때 대운까지도 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뭔가 활동을 해야 될 때 전혀 활동이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뭐 33세부터 기해 무술 이렇게 대운이 이제 토 재운으로 흘러가니까 네, 네. 나름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성을 이제 갖추게 되긴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제 골격 자체가 이제 갑자일주인데 임수 개수가 다 투간을 했어요. 임수 개수가 정인 편이니 이 자수를 기반으로 해서 양쪽으로 다 이제 투간을 했고 네. 굳이 뭐 이사주에서 가장 좋은 어떤 에너지를 저는 꼽자면 저 연간에 있는 그 정화 상관을 좀 좋은 형태로 좀 보고 싶은데 네네. 문제는 이게 이제 그 도식이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수들이 자꾸 정화를 빛을 가로막고 있는 이제 형국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어떤 활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기 안으로만 자꾸 뭉쳐 들어가는 이제 형국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게 뭐 의사사주냐 의사사주가 아니냐를 떠나서 네. 일단 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신 심리 상태로 의사가 된다고 한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겠느냐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갑자일주는 아까 우리가 갑자일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자칫 외골수로 빠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외골적인 형태가 되거든요. 이미 저는 자기 세상에 빠져서 이제 가는. 네, 좀 긴 시간 그렇게 보내시면서 약간 네. 지금 2년 정도 계속 네. 집에만 있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때 물론 책을 읽었다고 하시지만 네. 사회적 활동 전혀 없었고 네. 지금도 아버님 일을 잠깐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네. 또 다시 공부를 할지 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네. 또 하겠다고 할 것 같고 네. 지금 시기를 보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되면 또 사회적 활동이 아니라 네. 또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혼자 도서관에서 네. 또 공부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방법론인데 네, 그렇게 정말 의대를 가고 싶으시고 서울대가 아니면 나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래도 공부하는 어떤 방식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학원을 다닌다든지 여러 사람들하고 나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일종의 이제 제죠.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혼자서 자꾸 학원 이제 중간에 못 다니고 학원을 이제 혼자서 6개월 하고. 이상 못 다니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회에서부터 자꾸 자기 스스로를 자꾸 고립시키는 방법이 결코 이제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 공부에 도움이 될 것도 전혀 아닌 거네요. 네,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냥 학원을 계속 다니고 아니면 아예 기숙학원을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서 억지로라도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면서 정보도 얻고 또 공부하는 방법도 같이 이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주적으로 좀 이렇게 뭐 좋게 표현하면 한 길을 가는 거지만 그걸 좀 나쁜 형태로 표현하면 약간 외골수적으로 가는 거는 계속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계속 똑같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도 계속 또 아까 했던 말씀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2년 뒤 3년 뒤인데도 군대 다녀온 후에도 근데 중간중간에 아주 작은 성과에도 보람은 되게 있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뭐 군생활과 공부하는 생활을 병행하면서 막 옆에서 되게 열심히 산다라고 하시면 되게 뿌듯해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도 군대도 물론 고립된 사회이긴 하지만 여러 사람들하고 억지로라도 어울려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서 얻는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분은 이제 느껴가셔야지 어차피 의사를 하든 뭐 교육자가 됐던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거는 또 주말에 알바를 하고 평일에 공부를 할 때도 되게 뿌듯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 어쨌건 재성을 좀 쓰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회 활동이죠. 사회 활동. 평일에 또 공부, 그러니까 성적과 상관없이 뿌듯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재성의 기운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진짜 그냥 사람만 맞습니다. 봐도.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먼저 그게 선행이 이사주는 돼야. 저도 동감인데요. 네. 이분은 정말
극신강인데 좀 특수한 극신강이에요. 아. 비견도 강하고 인성도 강한. 네, 네. 어. 거기도 좀 정말 이렇게 참 보기 드문데 근데 비견보다 인성이 좀 더 강한 극신강인데 이런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좀 미련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한 번 길을 경험해서 이번에 의지는 너무너무 강하죠. 간목이고요. 묘목을 밑으로 깔았습니다. 연월제. 의지와 목표 의식이 명확해요. 근데 한 번에 이때는 뭐냐면 방법론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네. 한 번 한 번 길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야 이게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시도해서 안 되면 목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꿔야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강한 인성이 네. 아 그래도 이때까지 한 방법 하는 게 있는데 하고 붙잡는 겁니다. 완전 습관이죠. 예, 이게 이제 이걸 과감하게 네. 딱 잘라낼 건 잘라내고 네. 포기할 건 포기하고 네. 획기적인 어떤 그 자기 계획을 해야 돼요. 네. 방법을.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분은 굉장히 운이 불운한 편은 사실이다. 운의 흐름이요? 운의 흐름이 운의 흐름이 사실 불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 여기까지 왔으면 네. 한번 전에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음 대운이 이제 기해 대운이기 때문에, 기해 대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가 굉장히 좀 확실하고 체계적이며 고전적인 어떤 성취를 거둘 수 있는 굉장히 강한 힘이 지금 응집돼 있거든요. 기토에. 그렇다면 조금 숨 조절을 좀 하시고 네. 근데 아까 그 지선 선생님 말한데 혼자서 뭘 다 하려고 하긴 하시지 마시고 네. 좀 제발 같은 걸 준비하는 사람끼리 그룹 스터디를 어떤 부분 자기가 좀 모질하는 학생들은 좀 그룹 스터디를 한다든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발상의 전환과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 근데 그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네. 그게 요즘에는 수능이 상대평가잖아요. 네. 그룹 스터디란 게 없어요. 네. 아니 그룹 스터디는 아니더라도 학원에 같이 가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죠. 뭐 그 네.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네. 할 수는 없어도 네. 저 같은 교실에서 할 수는 있겠죠.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네. 근데 막 이렇게 같이 뭐 으쌰으쌰 이건 네. 전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가져야 근데 되는데 어쨌건 그런 학원에 좀 그러니까 혼자서 뭐 도서관에서 네. 혼자 막 이렇게 도딱지 말고 네. 예, 좀 이렇게 같은 왜냐하면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주라는 거는 약간 좀 절묘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수생목 이렇게만 생각하시지만 네. 이 경우는 오히려 수국 목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수가 지금 목을 극하고 있는 네네. 이게 절대로 이 형태는 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수들이 나를 극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용어적으로 보면 목이 화를 극하는 경우가 아니라 목생화잖아요. 네. 근데 목다 화식이라는 어떤 개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만한 불덩어리에다 장작더미 확 집어넣으면 불이 꺼집니다. 꺼지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제 저 많은 수기가 목을 생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 많은 수기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를 자꾸 죽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막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근데 이제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익숙했던 것. 그러니까 이분은 저는 익숙했던 것과 매일 결별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결별을 하려면 자기 혼자인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 본다든지 일단 모방이죠 일종의. 그래서 누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다른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을 자기 스스로 또 계속 이걸 차단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재가 없고 식상이 지금 무력해져 있는 상태의 사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본능적으로 되게 싫겠어요. 뭔가 사람이 많거나 네. 뭐 사람과 어울려야 되는 장소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사주의 기세는 또 약하지 않으니까 나만의 그냥 성을 쌓고 싶은 거예요. 니들이 들어와라. 난 여기서 절대 권력자가 되겠다 하는 건데
결국 그렇게 사람을 끌어서 리드를 하고 싶어도 결국 그건 또 사람 간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보면 네. 그 본인이 뭐 28세, 27세 네. 요때 서울대를 가거나 의대에 가는 게 목표였는데 네. 30대에 가는 건 또 내면에서 또 거부감이 있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따지는 것도 많은 그러니까 가기로 하셨으면 그게 30이든 만이든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요즘 실제로 의대에는요 30대 입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딴 대학 다니다 혹은 뭐 직장생활 하다가 그러니까 도저히 뭐 이렇게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다든가 그렇게 해서 오는 이른바 장수생들이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똑같아요.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걸 신경 쓰는 건 사실 본인 자신뿐이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생각은 집어치우시고요. 내년이 무술년입니다. 굉장히 좋은 해죠 이분에게. 아직 그 기회 대운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좋은 해가 내년이기 때문에 좀 다시 신발끈을 좀 매시고. 하여튼 이분은 그건 확실해요. 끈기 하나만큼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고3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국가 대표급이기 때문에 갑자야 잘 뽑으셨네. 고시생들 보는 것 같은. 그런데 그 끈기에 지혜를 다하셔야 된다. 방법의 전환. 방법의 전환을 좀 결정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스스로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오늘 몇 시간 공부했기 때문에 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굉장히 스스로 후한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건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냥 결과가 진실이다라는 굉장히 심플한 결론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결과가 진실이다는 얘기는 진리다는 말은 뭐냐면요. 뭐 모의고사는 걸 치잖아요. 그게 자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울 속의 모습이 자신이 아니고. 그래서 하루에 막 공부는 안 하고 뭐 6시간 놀더라도 점수가 높아지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고 내용보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 열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이제 저도 약간 수능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잠깐 하시잖아요. 여전히 하고, 경쟁자? 여전히 저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새벽에 뭐 단과 같은 거 학원을 가긴 하는데 인터넷으로 강의를 보거든요. 근데 막 날고 기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진짜 10년 전 수능이랑은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그 선생님의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사이트가 있고 거기서 질문도 올리고 또 뭐 대답도 듣고 다른 사람 질문한 것도 보고 뭐 공부 어떻게 하는지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건 없는데 그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재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야말로 재성이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혼자 책만 파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하시면 그리고 정보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막 스킬들이 너무 전문화돼 있고 세분화돼 있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분 이제 글들을 보면 이제 오로지 국한돼 있는 게 이제 서울대, 그다음에 의대, 그리고 이게 나의 어떤 전체의 인생의 삶을 모든 것들을 보장해주는 마치 신주단지 같은 그런 어떤 신념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서울대 의대 나와도 제가 망해먹는 의사들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집에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싸가지가 없어서. 근데 죄송한데 이분이 10년을 그것만 보고. 근데 사실 집에 돈이 많지 않으면은 뭐 개업이 할 거 아니면은 아니 그러니까 뭐 개업이든 뭐 페이다터 간에 뭐 처음에 이제 그 뭐 장비 같은 걸 리스 엄청 하잖아요. 근데 의사면 이제 뭐 대출도 잘 되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게 뭐 옆에 서울대 의대 선배가 뭐 개업을 좋은 자리에 살고 있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또 뭐 이렇게 하고 뭐 경쟁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정말 나중에 자기는
온전하게 하려고 했지만 뭐 또 대출도 갚아야 되고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 생활 유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편법 불법을 막 하게 되고 네. 그러다가 또 망하게 되고 근데 요즘에 옛날처럼 의사가 뭐 이렇게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그렇죠. 그런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쯤은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생각을 이렇게 좀 약간 전환해서 뭐 의사 아니라 다른 좋은 직업들 많잖아요. 많은데 어쨌건 성형상은 전문적인 분야,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는 게 가장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이제 한번 물어봐 주셨어요. 네. 혹시 이제 의사가 아니라면 네. 저에게 어떤 전공이 좋을지 혹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혹시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목은 네. 사람을 상대하고 뭐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람을 상대하고 교육과 인연을 맺는 것.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목의 어떤 상품. 원래 목이라는 거는 사계절 다 쓰임이 있잖아요. 좋잖아요. 뭐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도 대줄 수 있고 네. 가을이 되면 열매도 주고 겨울에는 제목으로 활용하고 네. 봄에는 꽃도 피고. 네. 그러니까 이 활용 가치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게 이제 원래 또 간목인데 네. 그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인성으로 가로막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좀 이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 학대를 너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네. 이분의 어떤 성향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분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학대하고 있다. 누가 돼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의사 뭐 서울대 뭐 이렇게 의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한정짓지 말고 결국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꼭 의학에만 한정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 돈을 버는 거를 일단 먼저 목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야를 막론하고 그래도 제가 좀 예, 사회생활을 먼저 하면서 그것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는 길을 저는 선택해드리고 싶지 딱 이걸 꼭 하세요 그러면 또 이분이 자칫 난 이 길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 해가지고 그럴까봐 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공부했을 때 행복했다 이런 느낌과 감정을 자꾸 이제 살려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교류하면서 바깥으로 좀 움직이면서 뭐 소위 말하면 죄를 자꾸 활성화시키는 이제 형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교육이다 이렇게 또 역시 한정 짓기보다는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주위에 이제 친구들 봐도 네. 이거 보면 이제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 생각이 나는데 네. 저야 뭐 별로 의지가 강한 인간이 아니라서 이거는 모르겠지만 네. 보통 이런 분들이 공부 좀 잘하고 재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운 때문에 네. 보면은 네. 제 친구들 보면은 고시 공부를 하다가 지금 이번이 마지막인가? 네. 아직까지 안 된 네. 친구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그거 보면은 원래 전혀 막 그 밝고 재밌고 그런 친구인데 네. 그냥 상황이 재능이 있는데 그 운 네. 때문에 사람이 점점 그렇게 변해 가더라고요. 네. 네. 세상과 떨어지고. 저도 의지가 박약해서 네. 뭐 공부를 막 한때는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쓱 들어오더니 야 그렇게 책상에만 앉아 있다고 공부가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딱 잔상으로 맞아, 그렇지. 너무 쉽게 설득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부터 네. 안 하다 싶고 이제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학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특이한 직업관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 특히 갑자일주들이 자기 신념과 소신이 강한 건 맞거든요. 그리고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강하고 또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도 강하고 자기 생각도 강하지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왜곡돼 버리게 되면 좀 아까 강원 선생님이 좀 약간 미련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을 좀 한 번쯤 방법을 좀 바꿔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꼭 해드리고 정말 내년에 수능을 도전하실 것 같으면 그냥 다른 건 몰라도 그냥 그거 있죠. 나 기숙학원 들어가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되든 안 되든 뭐 기숙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예. 잠시만요.
코 소리가 들어요. 기숙학원에 들어가겠다. 아니, 코를 보시는데 예. 듣고는 계세요. 예, 선생님 이 들으시는 분은 서울대를 나오면 이렇게 팟캐스트 시간 잘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기숙학원을 들어가니까. 기숙학원을 들어가든 네. 아니면 내가 정말 다짐을 하는 거죠. 학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학원에서만 열심히 사람들 있는 데서 공부하고 같이 교류하고 하면서 하겠다라는 것만 일단 가져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과가 더 좋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감히 한 말씀만 좀 네. 보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의사도 혼자서 연구만 하는 의사도 물론 있겠지만 네. 어쨌건 환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건 사회에서 의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10년 정도 모든 걸 다 끊고 혼자 계시면 네. 나중에 결국 의사가 됐을 때 어떤 의사가 될지를 그려보면 막막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수능 공부하는 것보다도 의대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힘드실 텐데. 안 그래도 이제 그런 또 의견을 주신 분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일단 목표는 의대에 가시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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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인간적으로 사람이 이 정도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잘 되는 걸 보고 싶다. 예. 저는 이제 의대나 법대 이제 합격하신 분들 뭐 인터넷 가면 공부한 책들 있잖아요. 뭐 노트 필기하고 네. 그거 보고 야, 안 하길 잘했다. 어떻게들 이렇게들 공부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부들을 하시잖아요. 아 근데 초등학교 그래서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이 말 드리고 싶어요. 끝장을 보시라고. 뭐 또 다른데 어디 있냐 추천받지 마시라고. 다른 전공 뭐 이런 거 그런 생각하지 마.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 명식이 굉장히 좋은 의사가 될, 좋은 집도의가 될 수 있는 명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외과 쪽인가요? 네, 이 시간 임수가 굉장히 출중하게 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그 뛰어난 그 의사가 될 수 있는 차질을 가졌고요. 네. 그리고 양인을 가지고 굉장히 센 자리에 갖고 있거든요. 네. 그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것은 그냥 거의 본능에 가까운 집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잃지 마라. 본능에 가까운 집착이라면 그건 집착이 아니겠네요. 네. 그냥 본인의 길을 가고 그렇죠. 네. 그냥 잠시 우회하는 길뿐이지 이런 것으로 가오 상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희망을 좀 보태드리자면 제가 82년생인데요. 저는 내년에 수능을 치거든요. 30대에 대학 가시는 저는 40대에 갑니다. 근데 40대에 갈 예정입니다. 40대 갈 거야 그럼? 아까 참 뭐 의사가 될 사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주는 제가 아까 그 의사가 될 사주는 맞아요. 원래 양인하고 편인하고 편관, 그러니까 약간 편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제 양인, 특히 양인들이 이제 뭐 이렇게 메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렇게 양손에 칼을 든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원래 이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겁재를 월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기질도 일단 강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일단 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가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법론을 공부하는 방법을 자꾸 혼자서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사회성을 살리면서 이제 가는 쪽을 선택해서 그래야 나머지 이제 삶을 더 행복하게 사실 거 아니에요. 네, 어쨌거나 마지못해서 뭐 여태까지 해온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인의 길이다 생각하시고 방법론적으로 좀 지혜롭게 하셔서 좀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한테는 경쟁자이긴 한데요. 의대 안 넌 못 가잖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경쟁자? 저는 의대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장판을 깔아드리고 화이팅 해주시고 내년에 저희가 한 시즌3 방송이 끝날 때쯤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미래의 좌파명리 전문 주치. 강원 선생님 종기 나면 바로 치료해줘. 여러분 참 마침 그 선생님의 종기가 다 나요. 이 습한 여름날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뭐 들리는 소문에 하면 강원 선생님 엉덩이 구멍이 이만하게 났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하고요. 네, 여기까지가 시즌 3의 첫 번째 시간 갑자일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이제 갑자일주 가지고 해봤는데요. 뭐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네, 뭐 앞으로 뭐 더 네. 나아지겠죠? 되게 네. 지금 정신이 없긴 한데 네. 예. 일단 저녁을 좀 먹고 두 번째, 세 번째 대표 일주 사연을 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 나가시죠. 별로 표정이 밝지 않아. 끝난 게 아니라.